안녕하세요. 자기 전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 가져온 책은 법륜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라는 책이에요. 그 중에서도 오늘 나눠볼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다양한 감정 중에서도 고통이라고 하면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감정이 왜 생기는지,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.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? 불안, 비교의 마음, 경쟁의 마음, 화,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우선 알아볼 감정은 불안이에요. 한번 읽어볼게요.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? 몸의 이상이 정신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마음이 문제입니다.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큰 병이 걸린 것 아니냐며 미리 걱정을 하면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병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. 불안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옵니다.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미래에 집착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불안해집니다.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생활해 보세요. 불안에 대한 메시지는 여기까지인데요. 그런 것 같아요. 불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의 감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된다면 현재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놓치고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.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강하늘님이 나오신 적이 있어요. 그분이 하신 말씀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힘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지금 이 순간뿐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딱히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삶이 아닌가.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. 그때 든 생각이 맞아요.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,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그러한 현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마저 가질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행복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, 저도. 자,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. 비교의 마음, 그리고 경쟁의 마음, 그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.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장점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저만 별것 없다고 느껴져서 괴롭습니다. 달리기를 할 때 육상선수와 비교하면 내가 그보다 못하지만 거북이와 비교하면 내가 더 낫습니다. 내 장점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야지 굳이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서 비교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. 이 세상에서 나는 오직 단 한 명뿐입니다. 귀한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면서 괴롭히지 말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.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. 그리고 경쟁의 마음,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게요.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똑같은 내 인생입니다.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이나 똑같은 산길입니다. 인생은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.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되지만 등산은 산을 오르는 과정이라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. 등산하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업고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. 꼭대기에 못 올라갔다고 해서 등산을 안 한 것은 아니죠.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. 네, 비교의 마음과 경쟁의 마음은 여기까지예요. 우선 그런 것 같아요.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.
이 사람이 나보다 이게 더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이게 더 나아 보이고, 이제 그러한 비교에 초점을 돌려서 오로지 나에게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. 나의 강점은 어떤 것인지, 내가 잘하는 점은 어떤 것인지. 사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 가치로 나는 오직 한 명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면서 괴롭히는 그 시간 대신 나 스스로를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인정해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경쟁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를 뭔가 성공과 실패, 분할 결과를 통해서 아, 이건 성공한 인생이야, 이건 아닌 인생이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내 인생 자체로서는 소중한 것이고, 인간의 소중한 거를 말하고자 할 때는 그러한 여부를 떠나서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이지, 자꾸만 뭔가 결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과로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저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을 응원해주고 상대방의 인생도 존중해주고, 이렇게 살다 보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배움들이 있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가 나는 이유,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볼게요. 화가 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.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죠.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.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죠. 나도 모르게 그랬다. 습관적으로 그랬다. 무의식적으로 그랬다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실제로 감정이란 외부 경계가 내 업식을 자극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입니다.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우깁니다.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.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,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따른 것이니까요.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.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에 일어납니다.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네,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죠. 그런 것 같아요. 분명히 우리는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습관처럼 자꾸만 뭔가 분별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가 날 경우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, 나의 마음을 좀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별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상대방의 생각은 그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.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생각은 아,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각자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. 그렇다 보면 그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화를 좀 더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다 보면 그런 화가 나는 순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편안한 밤 보내세요.